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떨어졌다 내년에 또 팔게 되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녀나 누구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처리반 장민세 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코인 좀 해요? 저는 코인 요즘 난리잖아요. 국민들이 난리고 네. 또 젊은 층들도 이제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코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쫄려요. 네. 네. 내년부터 네. 가상 자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가상 자산 내는 과세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뭐 과세 체계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네.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네, 그 목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돈도 벌어야죠. 벼락 부자 되려고. 네. 벼락거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세폭탄 개정안이 나왔고 내년부터 이제는 가상자산에 네.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또 지금 시기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가상 자산에 네. 대해서 네. 뭐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과세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네.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이다 네. 라고 했을 때 뭐 취득하거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뭐 세금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금화했을 때 팔았을 때 네. 차익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 취지 자체는. 네, 1,000만 원에 사서 1,500에 팔았다 했을 때는 네. 500만 원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근데 뭐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1년에 1인당 250만 원을 차감을 해주고 공제를 해주고. 네, 공제한 금액을 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자체는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번 거에서 250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20%를 적용을 하잖아요. 발생한 금액에 그 세금을 이제 과세를 하는데 지방세까지 하면 10%가 더 가산되겠죠. 그렇죠. 22%가 되겠죠. 22%. 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또 이제 기타 소득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이제 종합소득이 있을 텐데 기존에 내가 이제 뭐 급여 생활자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합쳐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막 수억을 벌었어요. 끝까지 합쳐지면 나 세금 진짜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양도차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20%만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로또를 맞아도 그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그렇죠. 않고 그 자체만 가지고 과세를 네, 하잖아요. 네. 똑같은 취지라고. 그렇죠. 네. 20%만 과세가 된다. 22%.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데 뭐이 부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싼 값에 샀어요. 지금 내년에 이제 과세가 되는데 내년에 팔 거야. 그러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양도 차익 자체가 그러면 취득가의 기준을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만약에 내가 뭐 1년 전에 2년 전에 취득을 했다. 네. 아주 싼 가격에 취득을 그렇죠. 했을 텐데 오늘 시점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네, 네. 비트코인 하나당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곧 1억 찍겠어. 네,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할 건데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세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다행히게도 네. 정부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취득가액 자체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리셋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제 취득가액이 될 텐데 네. 지금 발생하는 차익은 당연히 없고 취득가액 자체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카운팅 된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7,800인데 네. 12월 31일에 네. 8,000이 돼 있다. 그리고 내년에 처분을 할 때 8,500이 돼 있다. 네. 했을 때는 지금 7,800에 취득한 거하고 8,500의 차익을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네. 12월 31일 기준 8천만 원 그걸 취득가액으로 보고 8,500하고 차이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차익은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과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차익이 많다라고 했을 때 야, 내년 과세니까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물론 이제 올라갔다가 빠지면 그 전에 파는 게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과세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파지 않으셔도 어차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비트코인 자체가 네. 가상자산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쵸. 뭐 제 주변에 비트코인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엄청 네. 사고 팔고 하긴 네, 근데 그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뭐 올해 거까지는 네. 과세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떨어졌다 내년에 또 팔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양도차익 또 과세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매겨지는 게 내년부터 과세라고 하지만 이게 막 사고 팔고 하면 취득가격 산정 자체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세법상은 또 선입선출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비트코인 가지고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물론 이렇게 처분했을 때 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녀나 누구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렇죠. 상속이나 네, 증여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과세 문제가 네, 어떻게 네,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중요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 뭐 과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개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지만 예, 예. 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들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증여를 몰래 했지만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과세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증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거고 예.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는 그 가상자산을 다른 그냥 사람이 줬어.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그거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과세당국에서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 올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증여 당시에는 적발돼서 네.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아들한테 줬는데 아들이 네. 그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다시 들고 와서 처분을 한 다음에 현금화해서, 부동산을 네. 산다거나 했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증여가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또 가산세까지 매겨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상 자산 가지고도 다 상속증여에 포함이 된다. 네, 그리고 자체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네.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거 있어서 네.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상자산 2억이다 해당하는 거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제 현금 2억 한 거가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은. 근데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가 기간을 둬서 그게 네. 입법적으로 이제 보완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그 금액 네, 가지고 네, 할 그 금액을 뿐이지만 하지만 네. 우리 주식 증여할 때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증여일부터 전후 2개월 이제 평균 네. 종가 네. 평균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들이 있으면 그 기준일로부터 전후 이거는 1개월이거든요. 네. 1개월 이제 평균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 네.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 말씀을 얼추 드린 것 같은데 워낙 또 코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코인을 네. 저도 가상자산을 이제 투자를 좀 해보니까 네. 이 거래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하는 거래소가 하나잖아요. 뭐 한국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뭐, 이 정도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상자산은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개 가상 뭐 업비트, 비썸 빅썸 이런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네, 사실. 그 거래소에서도 가격이 조금 달라요. 또 해외 거래소도 다르고 그렇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20%인가 뭐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증여나 상속세 평가할 때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라는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애성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 자체가 지금 일단 과세를 하겠다는 것만 나왔지 실제로 과세를 정확하게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례가 나오고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뭔가 보완이 돼야 되고 실무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갈수록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헬스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네. 정확히 신고하는 법을 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네. 22년도부터 네. 과세하는 거에 대한 세법. 네. 네.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추후 이제 변동되는 내용이 있거나 업데이트되는 게 있으면 바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